환경부가 29일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황사는 30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부천 영상문화단지 개발 협약 이후 지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와 관련해 인천시가 잘못된 전략을 내세워 결국 실패했다며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계양과 대장신도시 일대 80억 원대 토지를 소유한 60대 남성과 그 일가를 부동산 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기본 협약이 최근 성사됐습니다. 논의 단계부터 다양한 찬반 의견들이 잇따랐는데요. 일단 첫걸음은 뗀 가운데 부천 도심 일대가 개발의 주요 핵심 지대가 되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부천시와 GS 컨소시엄이 부천 영상문화산단 복합개발 사업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 만입니다. 상당히 생각보다 오랜 기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전시가 이런 세계적인 뉴 콘텐츠 허브로서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을 했고요. 사업 추진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시의회에서 2차례나 매각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지역민의 피로감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7월 열린 주민공청회 당시에는 입주 예정 기업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고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 그런 융복합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서 그걸 붙여야 됩니다. 시에서 1조 300억의 땅 10만 평을 파는 사업이 아니고 개발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와 함께 지역 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우리 부천시 마지막 시의회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택가들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나머지 부분이 부천의 세수에 앞으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튀었습니다. 시의회 문턱을 어렵사리 넘어서면서 실제 협약까지 체결된 겁니다. 드디어 영상문화단지의 협약식이 성사되면서 개발의 첫 발을 뗀 가운데 부천 상동 지역에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상동 일대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개발에 뒤따르는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동 입장에서는 사실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상동에서 장사하는 입장이라서 그쪽에서 좀 뭔가 저희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좀 인프라가 좀 더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개발 자체에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주변 교통 혼잡 해결이나 탄탄한 기업 유치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득이 더 많지 실이 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외곽 도로를 지하로 해가지고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까지 대기업 차원에서 쭉쭉 밀고 나가서 이 사업이 완만하게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앞으로 감정평가 절차와 토지 매매 계약을 거쳐 이르면 내년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규모만큼이나 지역 내 다양한 반대 의견이 잇따랐던 영상문화산단 개발. 추진 속도에 발맞춰 지역 상생을 이끌 방안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최근 인천시가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는 인천시의 공공의료 철학 부재가 원인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시민단체는 인천시에 제2인천의료원을 포함한 구체적인 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9일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실패의 원인은 박남춘 인천시장과 인천시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도전했던 인천시.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표 차이로 대구를 포함한 경북권에 밀렸습니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는 모든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약속하는 등 사생결단의 의지로 유치전에 임한 반면 인천시는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천시는 서울대병원 분원을 영종도에 건립하고 그곳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하겠다는 불가능한 전략만을 고수했다며 감염병 전문병원은 기존 병원을 증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는데 인천시는 이런 공모 내용조차 파악 안 된 초보 행정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인천시 공공 병상수 전국 최하의 수준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시정을 총괄하고 있는 박남춘 시장의 시정 철학, 공공의료 철학의 부재가 그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제2인천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밝혀줄 것을 인천시에게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와 국립대병원 유치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1월 감염병 관리과를 신설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에서 수도권의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만큼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잿빛 장막이 쳐진 듯 뿌연 대기에 건너편 건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2015년 이후 6년 만에 황사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지금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 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황사라는 자연적인 먼지가 있고 인간이 내뿜은 미세먼지가 있는데요. 이번엔 중국 북쪽과 몽골 그 사막 지역에서 불려 올라간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날아와서 오늘 낮 동안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또 황사주의보가 오늘 낮 동안 이제 발효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평상시 미세먼지 농도보다 무려 약 한 20배 정도까지 많은,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 낮 한때 200에서 한 5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PM10 농도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한꺼번에 짙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유입된 지금 황사까지 상공을 뒤덮고 있다는 건데 미세먼지와 황사가 서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먼지 이 자체가 이제 그 기상현상으로 그런 먼지 현상인데 중국 북쪽 사막 지역에서 불려 올라간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를까지 내려오는 걸 황사라 하고 우리나라 발전소, 공장지대, 자동차, 생활 등지, 공사장에서 내뿜는 그런 인위적인 미세먼지로 나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황사가 뒤덮여 있고요. 문제는 그러면 이 황사 안에 인간이 내뿜은 먼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 안에 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 미세한 먼지들이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기로 들어가면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긴장을 하는데요. 이 황사가 아니래도 이 봄철에는 그 인위적인으로 내뿜어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그런 계절인데 황사까지 더해져서 극심한 그런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6년 만에 최악의 황사가 들이닥치는 원인은 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네, 그 중국 북쪽 그 건조 지역이 이제 겨울을 지나고 따뜻해지면서 몽골과 중국 북쪽의 그 사막 지역에서 강한 저기압이 발달했고 이 저기압에 의해서 불려 올라간 많은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황사가 우리나라에 오려면 많은 양의 황사가 불려 올라갈 것. 이게 만약에 동쪽으로 가면은 우리나라 쪽으로 오지 않는데 그게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내려올 것. 또 우리나라 한반도 지날 때 하강기류의 조건에 들을 것. 그래야 이 흙먼지가 이제 가라앉거든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서 오늘 전국에 상당히 짙은 황사가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최악의 황사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계속해서 공급되는 양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근으로 지나면서 지금 서서히 내려오는 그런 황사 먼지가 있기 때문에 이 황사는 적어도 내일까지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고기압권에서 공기가 정체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자체에서 배출되는 그런 인위적인 미세먼지가 잘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보다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건 분명하겠지만 금방 깨끗한 공기 조건에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황사는 한 적어도 모레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그 하늘에 떠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1일까지는 황사 영향을 받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황사 때문에 눈도 따끔거리고 또 목도 따갑다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주의사항과 또 대비 요령까지 알려주시지요. 네, 이 황사는 결국은 우리는 호흡하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영유아나 노인은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저질환자,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자나 그런 심장질환자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는 실내에 머무르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황사가 아니래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 조건이 됐는데요. 반드시 이런 짙은 황사와 짙은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을 때는 특히 거르는 정도가 강한 황사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영유아와 노인을 비롯해서 되도록이면 외출을 삼가고 또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부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리 일대 80억 원대 토지를 소유한 60대 남성과 그 일가를 상대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최근 신도시 예정지 일대를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자택과 지역 공인중개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인천과 부천 일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해당 부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자녀 등 가족 3명의 지분을 나눠 매입가 86억 원 대부분을 대출받아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 일가가 토지 매입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정황과 친인척 가운데 LH 직원이나 공무원 존재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청 신관이 29일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시청 본관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신관에서는 31개 부서 622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무 공간이 부족해 전체 인천시 공무원의 3분의 1 정도는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근무해왔는데요. 본청과 거리가 멀어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신관이 들어서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시민들께서 송도와 구월동을 오가는 불편함을 해소해 드릴 수 있고 우리 시 관계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일함으로써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평공고가 지난해 해병대 자주포 조종사를 양성하는 군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된 바 있는데요. 29일 해병대 자주포 조종사 2기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발대식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교육에 나설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상륙 장갑차 조종사 양성 과정도 신설됐으며 수도권 지역에서 해병대 군 특성화 2개 반이 편성된 곳은 부평공고가 유일합니다. 학생들은 현장 위주로 전문 지식을 습득한 뒤 임기제 부사관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 학생들은 해병대 자주포 분야, 상륙 장갑차 분야로 이제 전문 병의 군 복무를 다 하고 또 임기제 부사관이라고 하는 진로를 개척해 나가면서 장기 부사관까지 이어질 것이고 또한 군에서 사이버 대학이라고 하는 이 밀리터리 학과를 이수하면서 대학 학위까지 딸 수 있는 그런 진로를 개척하게 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해병으로 거듭날 것입니다.